자, 오늘 첫 번째 세션은요, 어바야 코리아의 원정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근데 뭐, 어바야, 뭐야, 이게 특이한 이름인데 좀, 우리 네. 어감이 뭐, 제임스도 아니고, 어바야. 일반적인, 미국 말인가? 저게 뭔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 분 많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도 제가 어바야 딱 왔을 때 음. 대체 회사 이름을 어떻게 줬을까 네네. 궁금한 적이 있었는데요. 음, 뭐 사전에 찾아봐도 네. AVAYA는 없고요. 네. ABAYA라는 건 있어요. 네네. 그게 뭐 아랍 쪽에서 뭐 이렇게 뭐 쓰는 그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아, 네. 뭐 제가 알기로는 네. ABYA가 어? 이렇게 V자를 아. 5개를 이렇게 쭉 나열하신 다음에 아. 가운데 2개를 뒤집은 다음에 아. 이렇게 A는 어. 밑에 짝대기, 아. Y는 밑에 짝대기 진짜 V자 5개네?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아. 이게 이름이 어바야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선입자가 창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회사 이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하다가 네네. 이렇게 뭐 나왔다고. 아, 어저께도 이제 국내에서 잠실 롯데에서 이제 SDN 그 행사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나중에 이제 SDN 이제 FX를 붙였잖아요. 네. 이거는 어바야의 이건 제품명입니까? 뭐 어떤 컨셉입니까? 뭡니까? 뭐 저희가 뭐 SDN 하면은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이지만 네네. 뭐 SDDC다, SNA다, 뭐 다양한 SDX 기술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네. SDN FX는 네. 패브릭 기반의 네네. 이더넷 패브릭 기반의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나중에 또 뒤쪽에서 소개를 드리겠지만 네. F 다음에 뭐 네네. FC다, F5다 뭐 다양한 것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FX라고 명명을 하고 있죠. 네. 이게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네. 요새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특히 국내에서는 지금 어떤 이슈도 있는지 좀 말씀해 네. 주십니까? 뭐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트렌드에 사실 네. 부합되려면 사실 네트워크 기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자체가 이런 빠른 변화와 네. 이런 요구 사항에 대해서 대처가 돼야 되는데 실제 네트워크를 보시면 사실 네트워크 전문가 몇 분, 뭐 전문가들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뭐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관리자분들이 봤을 때는 네. 네트워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 새로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뭐 런칭시키고 뭐 설정을 변경하고 네. 뭐 삭제하고 뭐 이럴 때 뭐 오랜 좀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네.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롤백 시키고 다시 또 뭐 네. 작업 시간 잡아서 또 해야 되고 또 네트워크만 건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뭐 또 뭐 서버나 네트워크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또 뭐 서비스 임팩이 얼마나 갈지 이런 것들 정해서 주로 또 주말에 네. 또는 뭐 명절에 이런 아까운 시간을 또 투자하셔가지고 작업들을 또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또 깨끗하게 작업이 끝나면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네트워크가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휴먼 에러에 때문에 네트워크 정지가 그리고 또 요즘은 생기는 또 경우가 보면 많죠. 이제 비즈니스가 네. 거의 뭐 세븐일레븐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네. 네트워크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도가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굉장히 높아졌을 것 같아요, 요즘은요. 네. 네. 요즘에 특히 중요시 되는 게 사실 비즈니스 속도를 이런 네트워크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서비스를 뭐 런칭시키고 뭐 없으면 삭제하고 이동시키고 네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뭐 네트워크 하나 건드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게 영향도 복잡하지 체크해서 않습니까? 이 왼쪽에 있는 네. 그림처럼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결국 우리가 추가하려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렇죠. 간다는 거죠. 네. 네. 왼쪽은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설정 변경을 다 해야 되고 네. 중간에서 설정 잘못하면 그 경로를 거치는 모든 서비스, 네. 트래픽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해보신 분은 다 공감이 갈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걸 이 노가다를 네. 해본 사람은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네. 뭐 센트럴라이즈 되고 간단하게 또는 그 뭐 클릭을 몇 번만 하면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네네.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까 이제 그 SDN FX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SDN에 대한 정의가 네. 요새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정답을 찾자는 것이 아니라 네. 어바의 관점에서 네. SDN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 네. 그러니까 SDN 하면 처음에 뭐 오픈플로우 얘기 많이 네네, 나왔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SDN 이퀄 오픈플로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었고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오픈플로우는 하나의 뭐 프로토콜일 뿐이지 네. 그 자체가 SDN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단순하게 뭐 SDN만 있는 게 아니라 뭐 SD-WAN, 뭐 SD, 네네. 뭐 S, 뭐 다양한 분야의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제 네.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NFV라고 해서 네트워크 기능들을 또 네. 가상화시키고
뭐 이러한 추세인데 사실 SDN이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양한 방법으로 SDN에서 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게 일단 잘 SDN 구현되는 게 기술이죠. 중요한 거고죠. 그렇죠. 그다음에 잘 호환이 잘 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SDN에서 추구하는 바들이 예. 바로 그런 것들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보면 이 장표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SDN에서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기대가 다 현실은 잘 구현이 안 되고 있죠, 현재. 그렇죠. 예. 뭐 이러한 다양한 기대들이 있는데 음. 실제 저희가 이제 리서치 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네. 뭐 SDN 뭐 다 관심 많으세요. 음. 그리고 SDN 향후 우리도 한번 도입해야겠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한 88% 정도가 네. 도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네. 또 안타깝게 45% 정도가 그 중에 언제 할지는 또 모르시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SDN을 정의를 하시는데 스틸 돈노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네. 패브릭 커넥트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바야의 컨셉이죠. 네. 브랜드죠.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더넷 패브릭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제 이런 스위칭 어떤 벤더들 다 벤더들마다 우리도 다 이더넷 패브릭이 다 하거든요. 네. 근데 어바야만의 패브릭 커넥트의 어떤 차이점은 뭡니까? 네. 그런 거하고. 네. 일단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가 이제 SDN FX잖아요. 그 SDN FX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네트워크 인프라고 네. 그 인프라는 저희 이더넷 패브릭 기반의 기술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저희 이제 브랜드명이 이제 패브릭 커넥트고요. 네네. 패브릭 커넥트 가장 큰 장점은 표준 기반의 기술입니다. IEEE 802.1 AQ 네. 표준 기반이고요. 네. 그 프로토콜 그러면 이제 SPB가 네. 그 표준 프로토콜입니까? 어바야만의 프로토콜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SPB는요. 네. 그 이제 전신은 PBB라 그래서 예전에 이제 노텔에서 계속 이제 디벨롭을 했던 이제 기술이고 표준화되었던 기술인데 저희가 이제 어바야가 노텔에 인수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SPB가 이제 PBB 기반으로 저희가 계속 이제 지속 발전시켜 나와서 네. 2012년에 표준화된 이제 그런 네네네.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벤더들은 네. 이 표준화된 프로토콜 안 쓰고 네. 자체 프로프리티 네. 프로토콜 쓰는 데도 꽤 있나 보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벤더도 뭐 전혀 기반 표준 기술이 없는 건 아닌데요. 네. 대부분의 이제 뭐 오늘 뭐 구체적으로 그 네네. 벤더를 제가 뭐 언급은 안 하겠지만 메이저 벤더 몇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패브릭 기술을 보시면 이제 트릴이라고 하는 네. 이제 IETF 쪽에 이제 표준 기술이고 그걸 기반으로 벤더 독자적으로 기술을 이제 발전시켰고 네. 뭐 일부 장비만 지원을 하거나 또 뭐 데이터 센터 위주로만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좀 제약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패브릭 기술이라고는 할 수 있는 네. 기술들이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L2뿐만 아니라 LC 네트워크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 네. 같은데 네. 보통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L2만 지원되는 거 많이 봤거든요. 네. LC도 지원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일단은 사실 저희가 네트워크 하면은 같은 네트워크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일단 레이어 2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 가상화에서는 주로 레이어 2가 필요하죠. 네. 뭐 벌처 머신이 이동한다든지 또는 뭐 DB 쪽에 네네. 뭐 이렇게 맥 기반으로 싱크를 맺는다든지. 근데 레이어 3까지 가능하고 또는 저희 이제 멀티캐스트까지 가상화가 가능한데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미 레가시 환경에서 쓰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 서비스를 가상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네네. 뭐 브랜치까지도 네. 엔드 투 엔드로 가상화를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큰 규모에만 가상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네네. 뭐 SMB 시장에서도 이 똑같은 가상화 기술을 네네네. 적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L3가 이제 지원되면서 네. 여기 오른쪽에 그림 애니메이션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뭐를 표현하시려고 만드신 겁니까? 사실은 제가 네. 이거를 뭐 기술적으로 설명을 네. 일일이 드리기에는 뭐 네네. 시간도 제약적이고 해서 네. 뭐 간단하게 네.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요. 네네. 이제 기존에 앞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수십 개의 장비, 스위치들이 각각 운영돼 있고 컨피그레이션을 각각 해야 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린 그 표준 기반의 가상화 프로토콜로 묶는 거죠. 그럼 이 패브릭 커넥트라고 하는 이제 클라우드로 묶여서 가상화 이제 인프라가 레디가 되죠. 네. 여기서 뭐 엔드 투 엔드로 레이어 2 통신이 됐든 레이어 3가 통신이 됐든 실제 서비스가 일어나는 포인트에서만 설정을 해주시면 네. 이 가운데 장비를 건드리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프로비저닝이 되고 네. 최단 경로로 통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패스 간의 어떤 보안 같은 것도 서로 네. 따로따로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간에 있는 노드에서는 클라이언트 쪽
프레임이나 패킷을 보실 수가 없어요. 네네. 맥인 맥으로 인캡슐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네네. 중간에서는 클라이언트 패킷은 보실 수가 없고 순수하게 장비가 음. 사실 저희가 SPB가 레이어 2 기반의 브릿징에서 동작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SPB 약자가 Shortest Path Bridging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는 어. 거치는 장비의 맥밖에 안 보입니다. 스위치에. 네네. 실제 클라이언트 패킷은 쌓여 있는 거죠. 맥인 아, 맥 헤더 네네. 안쪽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일단 기존 네트워크를 보시면 뭐 일단 프로토콜에 어떻게 보면 스택 복잡하죠? 형태예요. 네. 이거 이것저것 엄청난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네. 각각 프로토콜마다 특징도 있고요. 그렇죠. 그걸 또 잘 아셔야 되고 특히 장애가 나면 뭐 이전에 물리적인 포트가 죽었어요. 네. 그럼 그 위에서 이제 이중화를 위해서 보통 스페인 트리를 사용하시잖아요. 음. 스페인 트리가 또 흔들리죠. 음. 그럼 스페인 트리도 뭐 RSTP나 뭐 MSTP 쓰시면 조금 빠르겠지만 네. 스페인 트리 자체가 블로킹이 되는 또 기술이기 때문에 음. 뭐 스페인 트리 또 흔들리고 또 얼터너티브 경로로 갈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또 움직이는 레이어 3 프로토콜들, 뭐 다이나믹이든 네네. 스태틱 라우팅 경로 이런 것들 또 흔들릴 거고 그 위에서 또 멀티캐스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뭐 네. 핌 이런 것들이 또 트리를 다시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음. 아무리 빨리 설정 뭐 페일오버가 되려고 해도 장애가 네네. 날 경우에 수초에서 수분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이제 네네. 구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뭐 레이어 2부터 레이어 3 이런 복잡한 프로토콜이 단 하나의 프로토콜로 대체가 되게 되기 네. 때문에 예. 이 하나의 프로토콜만 컨버전스가 일어나면 되고 아까 SPB. 네, 네. 트러블슈팅 하실 때도 음. 이 하나의 프로토콜만 아시면 되고 그것도 중간중간 거치는 장비에서 다 이런 설정을 봐주시고 문제가 있는지 보시는 게 아니라 네. 실제 서비스가 일어나는 포인트에서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트러블슈팅 시간도 확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가 이제 뭐 데모 영상을 보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심플한데 구조가 됐기 때문에 네. 뭐 소치 올림픽이라든지 네. 광범위한 어떤 커다란 것들을 네. 하는 데 있어서 네. 그것이 원활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구조 네. 때문인 거죠? 크면 클수록 네. 저희 이 패브릭의 장점을 더욱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아까 보안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네. 요새 뭐 보안하고 네트워크는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자, 보안 관점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가상화 환경에서 레이어 2나 레이어 3 이제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방화벽이다 아니면 ACL이다 이런 걸 써서 네. 이렇게 접근 제어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가상 네트워크 간에 기본적으로 통신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정책 기반으로 뭐 라우팅을 리킹 시켜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방화벽 없이 네트워크의 시큐리티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디자인을 좀 더 쉽게 가져갈 수도 있고 좀 이제 뭐 ACL이나 이런 복잡한 룰도 최소화시키고 방화벽 개수도 네. 줄이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엔드 투 엔드 커스터머가 통신을 할 때 네. 이 중간에 패브릭 커넥트 클라우드 내에서는 클라이언트 패킷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스텔스 네. 기능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보안적인 관점에서 또는 뭐 IP 도스나 이런 공격에서 네.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코어 네트워크가.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구성이 또 네. 이제 구성이 뭐 아무리 빠르고 좋다고 하더라도 네. 구성이 어떤 뭔가 유연성이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구성의 유연성 어떤지요? 구성의 유연성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스페인 트리 프리 토폴로지입니다. 네네. 스페인 트리를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모든 투자하신 장비와 링크를 액티브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 뭐 링크나 장비가 죽어도 이중화만 돼 있으면 네. 1초 미만의 페일오버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타 형태든 뭐 링 형태든 뭐 복잡한 메시 형태든 뭐 다 구성이 가능하고요. 네네. 왜냐하면 루프 자체가 네.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구조예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링크를 추가하신다든지 장비를 추가하신다든지 할 때 최소 설정만 하셔가지고 패브릭 기존 패브릭에 연결만 하시면 네네. 바로 서비스가 가능한 그러한 구조입니다. 네. 지금 이 패브릭 기술이 특정 제품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데이터 센터에 맞는 이제 코어급 아주 큰 네. 장비부터 뭐 사용자 바로 앞단까지 뭐 PoE 스위치까지도 네. 이 패브릭 기술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를 엔드 투 엔드로 이 패브릭으로 네.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네. 일반 SMB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네네네. SDN FX라는 이제 네. 아키텍처로 저희가 로드맵을 가져가고 있고요. 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패브릭 커넥트가 자동화된 이제 코어 인프라 네트워크로 네. 기반이 돼서 그 위에 뭐 엣지까지 이제 SDN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제 패브릭 어태치라고 하는 이제 기술과 이제 패브릭 익스텐드라는 아까 설명드렸던 네네네. 기술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엣지까지 SDN을 해서 뭐 일일이 뭐 스위치나 AP나 또는 카메라나 사용자 단말이 네트워크에 붙었을 때 네. 일일이 네트워크 설정하고 스위치 아. 쪽에 설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뭐 네트워크에 뭐 박스에서 까서 바로 네트워크에 어태치만 시키면 뭐 자동으로 네네. 뭐 매니지먼트 내려받고 프로파일 내려받고 네네. 뭐 사용자가 붙으면 자동으로 뭐 인증받아서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접속해주고 이제 이런 쪽으로 가고 네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패브릭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 뭐 레가시 방식의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 패브릭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향후 계속 이제 나올 이제 SDN 네. 이미 나와 있는 이제 SDN 네. 그런 타사 솔루션 네. 그리고 뭐 오픈스택 같은 걸 통해서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SDDC 쪽까지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있는 게 저희 패브릭 오케스트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네 가지 컴포넌트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시장에 패브릭 SDN 패브릭 기반의 SDN을 네네. 딜리버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SDN이 실제로 그 어떤 기업인 기업에 네. 쉽게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네. 뭔가 이렇게 자동화라든지 네. 호환성 네.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말씀 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패브릭만 보셔도 네. 아마 이제 SDN 좀 아시는 분들은 네. 패브릭만 들으셔도 이건 SDN 기술이거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패브릭 자체가 SDN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거의 한 8, 90% 이상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바로 당장 향후가 네. 아니라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엣지나 이제 타사 SDN까지 아우를 수 있는 게 저희 네. 어바이어의 이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다른 이더넷 패브릭하고 약간 네. 좀 이렇게 비교를 네.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네, 뭐 앞서서 이제 많이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네네네. 사실 저희 패브릭 커넥트가 이제 기존에 뭐 가상화 중에서 가장 뭐 기능도 많고 좀 많이 좀 사용하고 계신 MPLS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MPLS가 좋긴 한데 이제 좀 운영 유지하기가 좀 비싸고 장비도 자체도 고가고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프로토콜이 기본적으로 6개, 7개 이상은 올라가야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장비도 좀 성능이 좋아야 되고 네. 또 뭐 엔지니어도 고급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사실 이런 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네네. 아마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효율성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희 이제 어바이 패브릭 커넥트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요. 네. 경쟁사도 이제 비슷한 기술이 물론 있죠. 앞서도 뭐 패브릭 기술이 뭐 타사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네. 뭐 데이터 센터 위주의 어떤 제약 사항들이 있어요. 뭐 거리 제약이 있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 간에 확장을 할 경우에 별도의 또 오버레이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된다든지 네네. 뭐 특정 제품군만 지원돼야 된다든지 뭐 그리고 또 호환성이 또 좀 벤더 독자 프로토콜을 네네.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 사항이 아마 최소화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제 어떤 그 실제 사용 케이스를 네.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네. 네. 소치 올림픽에 네. 어떤 가장 큰 난제를 네. 어바이어가 해결해 준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네. 소치 올림픽에서 요구됐던 사항은 네. 이제 일반 좀 네트워크랑은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올림픽이라는 네. 특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네트워크 망분리가 요구가 됐어요. 폐쇄망도 필요하고.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버짓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MPLS 기반의 좀 물리적인 좀 망분리를 이제 할 경우에는 좀 비용이 많이 들고 네네. 또 구축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음. 좀 설정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사실 올림픽이 치러지기 30일 전까지라도 계속 이제 네트워크 변경되고 이제 그런 환경이라고 네네. 하는데 이제 그러한 망분리 요구 사항이 가장 컸었고요. 거기에 추가됐던 게 이제 IPTV 쪽. 그렇죠. 아무래도 뭐 영상을 많이 또 전송하고 해야 될 거 네, 아닙니까? 그 실제- 내부에서 많이 보고 또. 그렇죠. 이 경기 장면을 36개 HD 채널로 1,500개 이제 전보 스크린 TV로 아, 이렇게 네,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요구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 단말이 맥 기준으로 한
4만 정도 돼요. 네. 근데 보통 선수나 올림픽 관계자들이 해외에서 이제 소치로 왔을 경우에 당일날 바로 뭐 그 단말이나 이런 것들을 무선이나 유선에 이렇게 연결해서 쓰기를 원하잖아요. 네네. 뭐 바로 뭐 사진 찍어서 네네. SNS도 올리고 뭐 드롭박스 같은 데도 올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렇다고 무조건 뭐 연결을 허용해 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BYOD를 아. 통해서 바로 당일에 계정 만들어주고 네. 바로 접속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BYOD 환경을 이제 제공을 했던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그 어바의 그 아까 패블릭 커넥트 네.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최초에 아마 이 이더넷 패브릭 기반의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이게 전체 구성도였나 보죠? 네. 이게 뭐 보시면 아까 뭐 동영상에서도 이렇게 부분 나왔었는데요. 전체 이제 그 보시면 중간에 뭐 큰 장비들 몇 개 있잖아요. 네네. 그 장비들이 이제 코어 네트워크로서 이제 가상 백플레인이 54테라.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 노란색도 있고 뭐, 네. 뭐 녹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네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서비스 네트워크예요. 네. 그래서 뭐 클릭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아. 이렇게 아까 나왔던 7개의 그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고 각각 뭐 VIP는 VIP끼리, 네. 뭐 게임망 네트워크는 게임망끼리 이렇게 서로 통신하고 서로 절대 통신이 안 되게끔 이렇게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트래픽을 이제 분리를 해서 요구 사항에 부합했던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어떤 사례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IP 멀티캐스트 특히 뭐 서베일런스 쪽에 이제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네. 뉴저지 쪽에 뉴저지가 이제 뉴욕 바로 좀 위쪽에 있는 데 같은데요. 네네. 거기가 슈퍼볼 결승전이 열리는 이제 그런 도시인데 유동 인구가 꽤 많습니다. 네. 뭐 150만 명 막 이렇게 되는데 워낙 뭐 교통도 복잡하고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관제를 해야 돼요. 네네. IP CCTV 통해서 CCTV가 한 3,4천 대 이상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CCTV를 한 군데서만 보는 게 아니라 멀티 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FBI라든지 그렇죠. 뭐 시교통국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뭐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는 또 관점이 또 다 틀리고 네네네. 또 보는 이 카메라도 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멀티뷰를 제공하면서 네. 또는 뭐 이제 이런 거죠. 멀티캐스트를 쓰지만 카메라 한 대가 여러 군데에 영상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네네. 한두 대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제 멀티캐스트를 써야 되는데 어. 저희 이제 패브릭의 멀티캐스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성능 저하 없이 네. 4,000대까지 IP 서베일런스 환경을 구축을 하고 장애놨을 경우에 어떤 영상이 네. 사실 이 중요하잖아요. 그 CCTV 환경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수초에서 수분 이상 끊겨버리면 사실 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네. 뭐 저희 걸 통해서 아. 1초 미만의 페일오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영상을 놓치지 않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레퍼런스가 네.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사실 CCTV 없는 데가 없잖아요. 네. 그게 적용할 때 보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 사실 멀티캐스트 쓰면 좋다는 걸 다 아는데 이게 네트워크에서 이게 참 받쳐주기가 힘들고 네네. 담당자들이 좀 꺼려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아직도 네. 유니캐스트 환경을 많이 쓰는 이제 그런 네. 추세인데요. 네. 멀티캐스트가 분명히 장점이 있고 쉽다면 누구라도 멀티캐스트를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